애니. 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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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게스트분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제 앞에는 오서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와. 네, 두 분 게스트 나와 계시고요. 네. 저는 백수민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몽몽냐냐를 제작한 김담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얼마나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옷이 바뀌지 않았지만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 공연의 일치가. 어때? 딱 맞. 네, 지난주 방송 아마 주로 TMI 방송이라고 참 다양한 정보를 우리 칼융까지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인싸 아싸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몰랐어요. 저 인싸 아싸하고 칼융이 붙어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쵸. 외향성 내향성. 맞아요, 외향성. 인트로버티스트. 다들 어떠세요? 인싸세요? 아싸세요? 저 아싸입니다. 저도 아이니까. 근데 저 때는 인싸 아싸 이런 표현 안 썼어서 내가 약간 그 개념이 약간 애매한데. 네. 저는 주로 밖으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사람들 만나서 막 뭘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 아이라니까요. 인싸시네요. 아이인데 이상한데. 관심 받기 싫어하시는 인싸시네요. 어떻게 되세요? 쓰겠다. 기본 아싸지만 그래도 중간은 그래도 나름 나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저보다 오히려 훨씬 사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내내는 못하겠고 혼자 있을 때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좋고. 정말 딱 중간이시구나. 요즘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옛날 중고등학생은 확실히 아싸 중아싸. 이제 사전에 내 성향이라고 검색하면 딱 세 번째 오소로가 나올 정도의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작품 만들다 보니까 뭔가 사람 마음에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 같은 데 나가봐도 같이 가보면 처음에는 되게 조용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게다가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막 표정 연기하면서 막 이렇게 다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험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성격 발견. 네. 어떠세요, 김담비 감독님은? 저는 아싸가 확실한 아싸긴 한데 근데 저 소수의 사람들이랑 나가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사람 맞아요, 집단으로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논다 그러면 활발해져요. 그런 아싸입니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저희가 술자리 같은 걸 가도 뭐 사람 많아도 딱 그 테이블에 앉아서 잘 안 옮겨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밤은 새서 놀 수는 있지만 자리를 옮기진 않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2-3시간이고 일어나지 않아요. 화장실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셔서 그래요.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떠들고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애니메이션은 언제부터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 몽몽냐냐요? 아니요, 뭐 이제 본인이 실제 원래 애니메이션 하다가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이러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쭉 시작을 해서 대학교도 애니메이션 하고 대학원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회사 뭐 외주 막 이런 것도 작업을 하다가 막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주에서 받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일들이 뭐 이렇게 생활고 문제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기는 한데 생활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컸어요. 그림을 앉아서 이제 저는 페이퍼 애니메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작화를
앉으면 안 일어난다 했죠. 화장실도 잘 안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도 좀 있고 어머, 어떡해. 네. 작화를 하셨어요? 네네 전에? 작가도 와, 하고 대단하다. 콘티도 짜고 뭐 연출도 하고 이것저것 그냥 잡다한 거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한 회사 외주 작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랬고 그러면 내가 지금 했던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뭘 하지 했을 때 이제 수업 제안을 그때 받아서 원래는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 수업도 내가 뭐라고 애들을 가르쳐 봐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활고에 계속 문제가 맞아요. 생기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해서 이제 수업을 엉겁결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저의 창작 욕구가 또 다시 진짜 그만두려고 했는데 창작 욕구가 다시 이제 샘솟으면서 나는 그래 역시 이걸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만든 아이들 보고 그쵸. 그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맞아. 교훈적이고 너무 좋아요. 저도 참 비슷한 게 이제 저도 마지막 단편을 만든 지가 벌써 3년인데 콧구멍이라는 그 그때가 마지막이셨어요? 단편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단편에. 근데 그 이후로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오리지널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수업을 하면서 대학생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네. 이 멘토링까지 하면서도 만드는 걸 도와주잖아요. 아씨 난 내 것도 못 만드는데 왜 내가 남의 것도 도와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약간 네. 현타 최근에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이거 애니메이션 업계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해도 되죠. 근데 저도 초반에 애니메이션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임금이 너무너무 낮아서 제 맞아요. 기준에 안 맞아서 뭐 2D인 거죠. 네네 2D 애니메이션 너무 뭐 식상한 얘기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영상 만드는 회사로 갔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전에 2D 정말 돈 못 받지 그래도 3D 받는 애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회사를 가보니까 3D 애들도 애니메이션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적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 임금을 받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정말 슬프다 약간 이렇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운 적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나는 돈을 받아야 되는 날이 됐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이 6개월이 지속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걸 아무리 좋아해도 생활을 하려면은 지속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죠.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 네 그러다가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학생들 보면서 저의 어떤 창작 욕구 이 인생에서 이걸 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 그 영상 상영할 때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GV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온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하시면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런 뭔가 크래프트 하는 거를 네. 인스타도 맞아요.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유튜브도 만드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 메이킹. 메이킹. 그것도 아, 유튜브에 아예 그것도 하시면 좋을 올려고.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래서 진짜 뭐 특정 유튜버는 저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보면서 하는데 그냥 있는 장난감 사다가 그냥 상황극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애니메이션 기획한 것보다 더 네, 어떻게 보면 조합하는 대충 한 정도여도 이 조회수가 막 사람들이, 1000만, 네, 2000만 많이 아이들이 보더라고. 그냥 일단 보니까 얼마 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적어도 한 달에 억대는 벌 텐데 1억이든 2억이든.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 완성된 콘텐츠보다 그냥 그걸 만드는 맞아요. 과정을 보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되게. 네,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워낙에 시청자가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뭘 일단 좋아 보이면 되고 일단은 그죠? 맞아요. 그냥 많이 올리면 특히 좋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캐릭터들도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번 달 셋째 주에 본격적으로 유튜브 와. 시작하고 시작해요. 네. 홍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제가 나중에 다 링크랑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 이름은 안 정하셨나요? 채널 이름은 퀸비라고 해요. 제 이름이 단비인데 비자가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인데 그 왕비 비자여가지고 앞에 그냥 퀸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습니다. 퀸비란 이름으로 아.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오픈을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시기상. 네. 퀸 비. 퀸비 꼭 아. 검색하셔서 키읔 오. 이 친절하셔. 니은 아이가 들어가나요? 퀸에 Q-U Q-U-E-E-N 아니에요? 한글 얘기한 거. 키읔. 우와. 꼭 보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꼭 뭐 그러게요. 이렇게 딱 만들고 한 20분 정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손 모양을 이렇게 해도 막 환장할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진짜로 저도 막 한때 또 블록체인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막 찾아보고 막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걸 하려면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것저것 이렇게 해서 보여줘서 마지막에 그게 완성이 된 거를 보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창의인자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사실 좀 만드는 과정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작품마다 만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근데 지금 와서 얼마 전에 인터뷰 다시 보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림 그리는 거 회의하는 거 그리고 나서 완성작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 GV 할 때 생각나는 게 기억나는 게 그 뭐야 인형 100번 찌르면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저도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그런 펠트 양모 펠트 인형을 만든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정말 유만한 정말 엄지손톱만한 인형을 그냥 한두 번 정도 만든 적은 있지. 뭐 20cm 그 인형 사이즈가 20cm예요. 생각보다 엄청 큰. 네. 머리통이 커요. 저는 한 이만할 귀여워 줄- 보이잖아요. 지금은 항상 한 이거. 손바닥 네. 안할 줄 알았는데. 이만해요. 머리가 8만 하군요. 저희 사람 머리 좀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도 처음 만들어봤고 팔다리에 어떤 그런 뼈대? 네. 움직일 수 있는 뼈대를 심어서 그 위에다가 바늘을 찔러본 것도 처음이라 뭐 저도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는데 막상 찌르다 보면은 돼요 정말 막 백풍천번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좋아하는 음악 혹은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찌르고 있으면 그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더라고요 조금씩 그 인형은 일주일에 하나 완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움직이고 할 때도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동작들 촬영하고 이럴 때. 네, 촬영은 근데 의외로 촬영은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특히 손가락 저는 이렇게 하나씩 엄청 세밀하게 신경 썼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인형을 크게 한 이유가 인형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미세한 움직임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멘토링 해주셨던 감독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인형을 크게 만들어야겠다.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인형을 최대 너무 크면 또 세트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방을. 네. 그래서 안방을 빼셨구나. 인형이 20cm인데도 세트가 거의 1m 정도 돼요. 그 바닥 세트가 가로 길이가.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ASMR 3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네. 그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ASMR이 처음에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게 처음에 음식 먹는 소리로 먹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까드득 까드득 이런 소리 듣고 숨소리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 즐겨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생소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본다고? 막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냠냠냠냠 하는 그런 소리나 이런 게 직접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취를 이뤄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 내 작품에도 좀 기분 좋은 소리를 넣어보자 해서 이제 직접 입을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이렇게 나뭇잎 차라락 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신경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ASMR 이런 거 들으세요? 저는 제 아이돌이 ASMR 하는 것만 봤었어요. 아, 네, 그냥 뭐 컨텐츠 관련으로 해서 뭐 엄마가 잠든 후에 약간 이런 전문적인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봤어요. 엄마가 잠드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재밌어요. 그래서 또 조용히 먹으려면 숨을 안 쉬고 먹어야 한대요. 그 아구작 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그래서 무슨 맛인지는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은. 어쩐지 다들 제가 그 온라인 강의로 수업할 때 중간에 사과 먹었거든요. 사과랑 과자 같은 거는 다들 ASMR이라고 뭔 소린가 했네 이게. 거덕거덕 쉬는 시간에 먹고 있는데 다들 그거 들려서. 나는 ASMR이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잠 오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종류가 많다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소리로 느끼는 쾌감 같은 거 약간. 그렇구나. 그 20세 썸 보고서도 그렇고 그 전에 했던 작업도 그렇고 연애 이야기고 되게 코믹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 사실 짜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근데 좀 로맨스가 제일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에 누구든 한 번씩 짝사랑 해봤고 또 연애 그러니까 잠시만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연애를 다들 해보셨겠죠. 네, 뭐 들으시는 그렇겠죠. 청취자분들도 그럼요. 안 해보셨으면 그냥 누구를 다른 사람을 짝사랑했다든지 연예인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공감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제일 잘 만드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작은 근데 오히려 정통 로맨스였고요. 연상연하. 네네, 연상영화는 조금 정통 로맨스였고 이번 거는 조금 개그가 조금 더 주가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상연하 상영할 때도 엄청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졸업 상영회 때 상영하는 거 보러 왔었는데 거기 같이 있던 학생들도 엄청 많이 웃었고 막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세 썸 보고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그리스탈이 이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같은 감독이구나. 그 졸업 작품 했을 때 같이 도와줬던 친구가 또 요번에 작품 할 때도 같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완성도 높게 완성을 시켰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 2017년도였나요? 졸업 작품 할 때가 2018년도였나요? 벌써 2, 3년 아마 전 같은데.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연상연하 커플이 엄청 인기가 많았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거침없이 하이킥에도 약간 서민정이랑 네, 이민호랑 이민호 맞나요? 이윤호였나요? 글쎄요. 안 보셨나요 다들? 학생. 네, 학생이랑 선생님이랑의 약간 그 미묘한 러브 스토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지금 시대는 조금 그게 다루기가 위험해진 소재가 됐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또 그래요? 또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커플은 조금 꺼려하는 느낌. 역시 이런 트렌드 잘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좀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반응도 많이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그런 거 많이 보세요? 네, 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좋아하는 본인의 취향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좀 묵직한 얘기보다는 가볍고 약간 즐길 수 있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졸업작품 연상연하 만들 당시에도
원래 목표는 다른 팀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대부분 스토리가 엄청 어두운 스토리였었어요. 전부. 그래서 안 되겠다. 약간 새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서 발표하고 이제 좀 밝은 스토리를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 작품 할 때는 왜 이렇게 다 어두워질까요? 그러고요. 그땐 좀 근데 보면은 감에서 뭔가 그래서 그런가? 근데 과제작을 보면 되게 기발하고 발랄하고 되게 재밌는 거 만들었던 감독이 졸업 작품 가면은 되게 무겁고 무게감 있는 작품들을 하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망치죠. 근데 또 뒤에 가서 조금 스토리가 변경돼서 좀 밝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오히려. 교수님의 이제 조언을 듣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우울하게 하는 경우도. 근데 또 단편작들 중에서 어두운 작품들이 또 상을 많이 타기도 하더라고요. 단편 애니들은. 근데 우소로 감독 단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혁명이 약간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실히 3학년 때 만들었던 게 15분짜리에다가 뭐 완전 우울하진 않은데 어둡다면 어두운 작품이었었고 그러다가 지쳐서 어깨에 무게 좀 내려놓고 재밌는 거 해야겠다 막 움직임 많고 막 해가지고 4학년 때 만드는 게 이제 어떤 클래스나 교실에서 졸리는 어떤 좀 보기에 편한 그런 걸 만들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왠지 다들 한번 감정적인 걸 다루고 싶어 맞아요.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니 이건 그냥 건들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다들 깨닫는 거지. 하다 보면서 얕잡았는데 어두우면 그냥 막 감성이 막 들어가서 막 될 것 같았는데 문제는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감성만 있으면 안 돼. 완성부터 해야 되는데 감정만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단편에는 뭘 만들 때 이게 그야말로 진짜 이성과 감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또 애니인 것 같아. 차라리 웹툰? 만화는 차라리 맞아요. 감정 나온 대로 순식간에 나오긴 하잖아요. 솔직히 혼자서 어느 많이 정도는 그리면. 막 나오요. 근데 애니는 기획적이어야 되고 기계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이성적이어야 되고 또 사람은 다루게 되면 또 얘기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않을까. 다들 어쨌든 그죠. 일종의 대학교 1, 2학년은 또 한편으로는 막 졸업해서 성인 됐지만은 그래도 역시 청소년적인 감성은 제2의 사춘기. 제2의 사춘기. 청소년 만 24세까지입니다. 맞아요.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요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꼰대야. 돼버렸네.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 때 30대, 20대랑 지금의 20대, 30대는 전혀 맞아요. 너무 시기적으로 맞아. 나이 때 이전에 이런 성수도라면 좀 이상하고 뭔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좀 훨씬 이제 단계가 옛날보다 느려지고 있다고. 또 학교를 다니는 기간도 길어지고 막 이러면서 더 늦춰지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넷 다른 시대다 것 보니 정보가 막 정보는 엄청 많고. 들어오는 맞아요. 시대에 그래서 좀 더 혼란스러워. 약간 질풍노도의 젊다고 할 시대? 수 있는 길이가 좀 늘어난 느낌이라서 근데 좀 애니메이션이란 분야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첫 웹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었던 게 아마 이때쯤 시기였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훨씬 이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라고 저는 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플래시 그 게임처럼 하는 플래시가 있었잖아요. 플래시가 한번 망했죠. 네네. 플래시 애니메이션 그게 뭐죠? 엽기토끼 나오고 네네. 우비소년 그때가 아마 시리즈 애니메이션물이 제일 흥하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게 망하고 나서 침체기 계속 단편만 나오고 계속 단편 애니메이션만 나오고 하다가 이제 또 유튜브 때문에 또 좋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게 어려운 게 웹애니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작업을 하는데 맞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연재를 하려면 근데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 사실 이 창의자 하면서 들었던 생각 기간이 되게 짧은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거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해야
사실은 웹 애니메이션은 어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나 어떤 게 필요한 걸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사실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음. 그 작화를 그리는 데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면 작화가 그 시간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요. 맞아. 그거를 줄이려고 공정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컷아웃을 선택하게 된 건데 디지털 컷아웃도 이제 단점이 있죠. 너무 움직임이 흐물흐물거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작화에 비해서 좀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작화처럼 하지만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아웃풋이 20세 썸보고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연상연화 제작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작화에 들였기 때문에 그게 곧 시간이 되고 맞아, 시간 곧 맞아요. 돈이 되고 네. 하니까 제작비에 따라서 그걸 보는 비주얼이 달라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계속 발전 중인 게 2D 리깅 네, 컷아웃 맞아요. 리깅 컷아웃 방식 리깅. 예. 툰붕이라던가 애니메이트도 좀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심화된 건 툰붕 쪽인 네. 것 같고 저도 조금 연구를 더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감독님 플래시 마스터잖아요. 맞아요. 플래시 마스터지는 저는 그냥 많이 플래시 쓴 게 회사에서. 그거고 트레이닝이란 기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규모가 좀 생긴다 하면은 확실히 툰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에 잘 세팅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확실히 말하자면. 근데 또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애니메이션도 더 발빠르게 많이 발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진짜 작화 진짜 어떤 짧은 장면에서 표현 방식으로 그래도 컷아웃이나 이것보다 자유로우니까 그때 쓰더라도 맞아요, 좀 맞아요. 그래도 역시 효율이랄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 창의인재 프로그램이 6개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6개월에 3화 참 이게 차라리 어떻게 만들면 더 효율적이고 그 기획 자체를 기획하는 기간으로 차라리 잡는 게 더 이후에 좋나 싶기도 하고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그룹 멘토링 때 또 다른 멘토분들이 의견을 주잖아요. 네. 또 이게 기획에 대한 얘기지 제작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시니까 맞아요. 네, 제작에 못 대한 하시니까 얘기 많이 안 솔직히 그냥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엎어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될 것을 결국 또 중간에 의견 듣다가 오히려 늦어진다면 늦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획의 시간으로서 충분히 오히려 사실 멘토분들도 저도 뭐 그렇고 오히려 기획하는데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실 제작은 생각보다 이게 할 얘기가 더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기획 시간이 짧다면 짧거나 더는 늘어지다 보면 또 기간 안에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기획할 때 사실은 그 구조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뭔가 제작 시스템을 맞아요. 어떻게 갖출 맞아요. 것이냐가 그거- 기획에서 같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네네. 단순히 이야기가 좋네 마네만으로 하게 될까봐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야기가 재밌네 없네만으로 얘기하다가 실 제작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해요. 거의.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 그런 생각 드는 게 이야기가 좋으면 갖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 뭔가 네, 약간 네. 퀄리티 제작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이야기가 좀 좋았을 때 갖는 힘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늘리는 걸 생각을 해서 오히려 1화를 그냥 파일럿 애니로서 1화를 완성해 해낸다든가 하는 방식도 어떨까라는 생각 그냥 하면서 저도 그래도 멘토링 3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3년 동안 하셨군요. 3회째. 3회째. 난 전 16년에 처음 하신 거죠? 그쵸. 16년, 그때 16, 19, 한 해 20 하고 이렇게. 2년 안 했다가 19년부터 다시 네. 근데 3년 확실히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웹툰이나 웹드라마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TV에 종사하는 그 드라마 쪽이나 이제 뭐라고 해야죠? 만화 쪽 사람들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재밌는 게 만화는 진짜 내가 처음 여기서 2006년부터 일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모여서 회의하면 만화 쪽은 이제 우린 망했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웹툰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지금 완전 판세가 네. 달라진 거죠. 심지어 그 웹툰도 기존 작가보다는 나를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근데 2D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3D 마야 나오고 맥스 나왔을 때 2D 망했다. 이제 아무도 안 찾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 이제 뭐 치킨 장사해야 되겠다 이랬었거든요. 모든 치킨 친구들이. 근데 놀랍게 유튜브의 발전과 함께 이제 3D는 뭐 다른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2D는 또 유튜버들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러면서 네, 생각했어요. 오히려 또 이건 너무 기업에 대한 얘기라서 그러나 제가 곧 하게 될 일 중에 아직은 여기선 얘기 못하지만은 좀 큰데 다들 아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 중에 그거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근데 2D 그것도 탈핑삐.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맞아요. 성향이 강하니까 이렇게 사실은 말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계속 많이 만나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것도 접하고 또 누구와 만나서 새로운 작업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또 성향도 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좀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저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애니드스다에도 좀 다른 쪽 사람들 부르고 이게 참 그런 만남이 그러니까 저 영화제 하면서도 영화제 할 때도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좀 불러가지고 같이 좀 모여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뭐 하는 사람 좀 같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타 장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만나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야 뭔가 이게 시너지가 생겨서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도 진짜 저도 요번에 그거 음악 감독님이 소개해주신 뮤지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이제 뮤비까지 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썸보고서 캐릭터들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이제 노래도 좋다. 하지만 저 배경화면 만든 거 애니메이션이냐 웹툰이냐 뭐 보러 가고 싶다. 이런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 정말 콜라보의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느꼈어요. 좀 가능성이 보여서. 그렇죠. 음악 저도 애니만 아니라 이제 영상 콘텐츠 또 음악은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도 결국에는 감상하는 데 있어 비중은 5대5로 쳤을 때 오는 음악 소리에서 많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저는 만약 제작비가 왕창 들었으면 음악 쪽에 많이 돈 쓰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그냥 아무튼 좀 애니메이션을 한정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사실 안 쓰이는 데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요즘 맞아요. 특히나 너무 다 쓰여. SM에서 뮤비에이로도 애니메이션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광고에도 이제 슬슬 많이 찾고 예전보다도 훨씬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보면은 TV 같은 거 보면은 광고 보면은 연예인 잘 안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니로 많이 채우는 게 있었는데 일본도 의외로 그렇고 물론 연예인 은근히 저는 유럽이나 일본 보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슬슬 뭐 애니로 광고하고 요새 드라마 오프닝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 다 많이 애니메이션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실사 촬영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많이 한대요. 좀 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변 돈 벌었다는 사람이 왜 없지 이러면서 여전히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 보수적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의 삶이란 그 돈 그러니까 또 그죠? 거기에 맞는 또 실력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그냥 만들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적인 걸로만 밀 수는 맞아요. 없죠. 그죠? 아무래도 좀 애니메이션을 깊게 그 뭐라고 해야 하죠? 그 선화하면서 작업하는 애니메이션 친구들은 또 제 작품 보면서 이거 애니메이션 안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이라서 작화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이냐고 했던 우스갯소리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구분을 안 두는 게 조금 발전에 더 좋지 않나. 그냥 한 가지 영상으로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정의할 때 어쩔 때는 또 되게 보수적으로 정의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맞아요. 굉장히 넓게 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역을 확장하려면 넓게 봐야 될 맞아요. 때는 넓게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경계를 너무 이제 좁게 하면 너무 작아지니까 뭐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정의를 하나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때 그때 다르게. 맞아요. 저도 지금 또 온라인 클래스를 모 플랫폼에서 이 와. 커리큘럼 준비해야 되는데 아, 거기 보면은 많이들 하네.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나에 집중하고 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언제 하세요? 워라벨이라고 다들 얘기한 전 그러질 못하고 있었었죠. 아무튼 그거 보면은 또 모션 그래픽의 수업들이 많은데 보면 뭐 요리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한데요. 그중 막 기안팔스도 있고 조미도 있고 이게 영상 쪽에는 이제 C4D,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 작화적 애니메이션도 또 수요가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해서 저를 찾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모션 그래픽 분야에서도 이제 단순히 그냥 이게 세팅하고 하다 보면 귀찮은데 오히려 그리면 편하겠다는 것도 있는 것도 있어서 여전히 작화에 대한 수요는 잘하면 항상 있을 작화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항상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블렌드화 시켜서 하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애니메이터는 아니면 좀 더 자기가 그 애니메이팅을 뭐 디자이너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가장 전통적으로 여러 TV 시리즈 만들면은 뭐 어떤 장면에 대한 원화를 맡아주세요, 동화를 해주세요 하는 정도 뭐 해도 뭐 물론 생각하는데 요즘도 넷플릭스도 뭐 하니까 여기저기는 그래도 결국에는 애니메이터가 귀해요 또. 우리나라 애니메이터가 진짜 없어요. 맞아요.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 작화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자기가 정말 잘하게 하면은 언제든지 좀 맞아. 노출만 시키면은 항상 불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특히 프리랜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프리랜서는 좀 더 월급 못 받는 게 문제지 일하는 만큼은 받기 때문에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얼굴 떼먹히고. 일하는 만큼은 받아. 이게 참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일 잘하는 만큼 네. 받아요. 회사는 연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를 얼만큼 열심히 일해도 정해져 있어. 근데 프리랜서는 자기가 감당만 되면은 받은 만큼 일이 들어오는 게 또 장점이라서 좀 전통 근데 이제 돈을 떼먹을 시대가 수 있다는 바뀌니까 거.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들도 약간 작화를 따라하는 결론적으로는 작화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무빙 이런 것도 네네 컷아웃도 3D조차도 네 3D조차도 지금 요즘은 최대한 2D처럼 보이게 2D처럼 하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건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클라우스라는 그것도 보면 2D 작화인데 최대한 렌더링을 그래도 3D지만은 일러스트처럼 하도록 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맞아요. 하는 연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화는 필요하되 제작 방식을 바꿔라라는 그래서 애니는 참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머랄까 약간 좀 맞아요. 공돌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또 이게 맞아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항상 있으면 힘들잖아. 힘들어요. 힘든데 안 바꾸려면 이게 참 그냥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고집불통. 잘하면 괜찮아요. 그쵸? 네, 그쵸. 엄청 잘하는 작화하시는 분이 고집불통이면 괜찮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못하는데 고집불통이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참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는 능력지상주의 수밖에 없어. 이게 인맥빨이다 뭐다 해도 인맥도 잘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 인맥 너 좀 뭐 못하잖아 하게 돼. 아무리 알아도 아는 사람이어도 야 나 좀 꽂아줘 해도 너 못하잖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세계. 그래서 근데 또 이번 창의인재 통해서 저는 많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던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작화인데 그럼 스톱모션은 그러니까요. 스톱모션도 많이 변화하고 있나요? 뭔가 스톱모션은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또 생소한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컷아웃 종이로 이제 그려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영상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뭐 클레이라든지 지금 제가 만든 그런 인형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채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럼 내가 한번 구축해 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스톱모션은 또 장비가 좋을수록 더 편해질 것 같은 기분이 아, 들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죠? 확실히. 뭔가 세우는 여기 공도 뼈대들이 있어야 많을수록 되고. 움직임도 많을수록 조명도 사실 방이 안방이라고 해도 좁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혀요 많이. 조명 크기가 밝은 거 막 이따시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재가 좋으면 좋을수록 촬영이 좋긴 한데 그래도 근데 요즘 웹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게 맞아요. 낮추는. 네, 좀 낮춰도 그 맛으로 보는 경향이 또 있어서 대사에 집중하는 게. 네.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막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듯이 막 영혼을 진짜 싹을 몽땅 갈아 넣으면은 그거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살짝 힘 빼고 맞아요. 제작을 기자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있죠. 사실 차라리 2D는 차라리 컴퓨터 한 대만 좋으면은 뭐든지 하려고 맞아요. 그걸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얘기인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하드웨어. 정말 노동. 근데 네. 그래서 3D 쪽에서도 스톱모션처럼 비슷하게 제작하려는 그런 네. 게 있는 것 아, 같아요. 그 기술이 3D야, 있는 스톱모션이야,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의 작품들 많잖아. 라이카 사실 라이카가 아. 스톱 모션을 하고 있는 사실은 3D 프린팅이잖아요. 맞아요. 3D로 한다. 그래서 이걸 전통 퍼펫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사실 스톱 모션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결국엔 3D로 다 작업하고 그걸 그냥 현실로 불러온 것뿐이라면은 조금 이걸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3D에 관심이 생겨서 약간 3D를 2D처럼 제작하는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D밖에 안 해봐서 좀 관심이 생겨서 하고 있는데 꽤 신기하고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블렌더를 또 한번 파보고 싶어요. 저 블렌더예요. 블렌더예요. 그죠? 지금 네, 블렌더 그죠? 합니다. 블렌더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저는 3D 맥스하고 마야밖에 안 건드려봐가지고 저도 마야만 저도 계속 하다가 학생 때 2학년까지는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 한식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둘 중 하나 골라야 했던 상황이 본 적도 맞아요. 있었어. 저는 장학금 받으려고 3D를 버렸습니다. 제가 도저히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선택해야 되는구나. 2D 네네. 에서 뭐 너무 다르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해도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게 정말 오늘 전문 방송 같은데요? 정말 프로그램 이름이 애니메이션 막 방송 나와요. 같은데요. 그러게요. 모름지기 일해야 되지 않나. 모두 이런 얘기 그렇구나. 우리 아까 MBTI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반성을 듣수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그렇군요. 오늘 드디어 이게 나왔네.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제가 감독님들 취향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 괜히 그래서 쓸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인가요? 농담이지만. 진심 같은데? 앞으로 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나 실제로 저번에 저랑 이제 했을 때 질문이 영화 취향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나도 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영화 취향 얘기가 그렇지? 아무도 관심 없을 텐데. 맞아요.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뭐 취향의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아까 당연히 재밌었고 당연히 농담인 거 알죠? 얘기하는 거. 각자 재밌는 거 얘기하고 또 들어가는 저희가 거죠. 네임드가 없으니까 더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원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다들 그렇게 작업할 때 많이 틀어놓고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듣는 거. 그쵸, 뭐 라디오처럼 들을 네, 거니까. 그냥 틀어놓고. 저는 제 목소리 듣기 싫어서 못 듣게. 좋으신데 정말요? 네. 나는 내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깜짝 놀라.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그렇지 않을까. 목소리가 사나워 그렇지 않을까. 자기 목소리 자기 들으면 목소리. 깜짝 놀라. 부끄러워 말은. 이제 이런 말투였다고? 내가 이런 톤이었다고? 여기서 코맹맹이 소리 나네? 이런. 오죽하면 5호를 만들었을까. 네, 참. 비염에 뭐, 대한. 취향 얘기는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작품들이. 맞아요. 네. 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번에 영화도 예, 앞으로 우주에 대한 소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한다. 변명. 변명하고. 아 근데 또 이런 거 들으면 저도 애니메이션 제거 20세 썬거에서 제작할 때 제 취향의 얼굴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취향의 얼굴들로 제 취향의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또 취향은 절대적입니다. 네. 창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중요하죠. 저 그리고 또 제가 또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되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나의 취향, 맞아요. 어릴 때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요. 봤던 진짜. 뭐 좋아했던 거. 말 나온 김에 뭐 캐릭터 만들 때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저는 무조건 잘생기는 사람. 무조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얼빠라고 하죠. 요즘 얼빠 기질이 있었어서 막 신인 아이돌도 많이 찾아왔고요. 그건 뭔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그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이런 게. 맞아요. 아까 애니메이션은 많이 안 보셨다고 그랬는데 만화도 혹시 안 보셨어요? 만화는 웹툰 많이 봤었어요. 아 웹툰 주로 웹툰을 많이 보고. 주로 웹툰 많이 봤었고 또 미국 애니메이션은 또 많이 찾아봤었어요. 아. 건볼 이런 아 거. 건볼 네, 너무 잘 너무 만들었어. 잘 저도 만들었어요. 그거 영향 꽤 받은 것. 저도요. 너무 좋아. 타임 개그 타이밍이나 이런 게 네네. 대사더랄까. 그거 보면서 아 미래형 애니는 이거다. 약간 네, 진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건볼. 어떠세요? 김단비 감독님은? 전 장르 안 가리고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봤던 것 같아요. 뭐 유럽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보고 한국 것도 좋아하고 일본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좀 모해 기질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보다 좀 키치하고 좀 약간 다크한데 코미디 들어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유럽 애니메이션들이 개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런 어떤 좀 창의적이고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단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게 저는 정말 좋아가지고 뭐 노르웨이, 뭐 체코 막 이런 거 다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미국 게 조크를 해도 미국 조크랑 뭐 한국식 조크 뭐 또 뭐 영국 조크 다르잖아요. 영국 조크는 정말 모르겠어. 미묘하게 약간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작화도 보면은 나라별로 작화의 느낌이 되게 달라요. 맞아요. 선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거 비교해보는 맛으로 그냥 그래도 어릴 때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저 학생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방영을 했었어가지고 투니버스 뭐. 그쵸 뭐 당시에 전성기였어. 뭐였어요? 뭐 하던 시대인가요? 뭐 이누야샤 이런 거 맞아요 있지 않나요? 이누야샤 뭐 세일러문 뭐 천사들 세일러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요즘 이니어션 프로그램들은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누야샤 방영하던 시대 맞나요? 창인지 해서 들어오시는 나는 맞아요. 저랑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누야샤는 봤습니다. 아, 정말요? 이누야샤는 지금 그저 최근이죠. 네. 이니어션랑 그 딸 주인공으로 하는 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네. 변했다는 게 느껴져요. 아 진짜 같이 자랐어. 그랑조가 나오다니. 그랑조 보셨어요? 그랑조? 뭐죠 그게? 그랑조 안 봤어요? 그랑조? 아는데 보진 않았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그랑조가 로봇물에 또 입이 막 터지네요. 로봇을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그랑조를? 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입 시기가 에반게리온 다르잖아요. 시기 아닌가요? 저희? 일본에서 봤어야죠.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에서는 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랑조가. 맞아요. 아, 오히려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싱시카? 싱싱카? 아닌데 싱시카가 아니라 레이싱카? 아니요,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스피드레이 영광의 레이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스피드레이스. 약간 번개? 그랑조 계열이에요. 아. 약간 짜리몽땅한 로봇인데 좀 다른 건. 아 로봇이 나온다고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 썬가드. 뮤신마루라고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좀 밤새 생각난다 이제. 그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랑조. 네, 맞아요. 그랑조요? 그랑조. 제가 봤던 로봇물 총 합쳐서 작화가 정말 끝내주는 애니메이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변신, 소환 장면.
그게 되게 옛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튜브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계속 검색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게 있구나. 그게 제가 태어나던 해에 나온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러면 나이가 공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나이 조금 어릴 때 이제 본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환상적이다 막 이러면서 전 달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그쵸. 그 걔네들의 주인공들이 아마 나이가 14살인가 막 그래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그 네. 나이에 지켰다. 그쵸. 그래서 내가 그 나이를 지나가는 순간 너무 억울하고 나는 이제 달나라에 가도 그랑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우울이 막 나오고 막.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당시 로우는 주인공들은 다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니까. 네 맞아요. 참 나이 먹는 거 싫었어. 내가 초등학생 때였네요. 저는 그걸 정말 옛날 애니나 애니메이션들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대신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요즘 웹드라마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주 많이 보고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일본에 있었을 때 일요일 아침에 그런 거 아니야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같은 그리고 도레미도 특촬물. 했었고 아, 특촬물 다음에 도레미를 했었어. 아 오자마냐 도레미. 진짜 그거 너무 귀여웠는데, 좋아했어. 저도요.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너무 어린이 심리? 그러니까 음. 일단 주인공이 여자애들이지만 남자애들도 다루고 있고 여자애인데 막 중학생이랑 사귀는 애까지 나오고 막 여자인데 레슬링을 좋아한다 해서 놀림 받거나 했는데 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가장 진짜 또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서 네. 되게 뭐 입체적이 막 누구는 막 이혼한 그러니까 자기 딸인 자기가 아빠 이혼한 아빠 뒷바라지해주고 저는 그래서 조금 캐릭터를 개성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외향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20세 썸보고서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만드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인물들 누가 더 나오는지. 아마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자 각각 2화 3화에서 남자 캐릭터들이 하나씩 등장을 했잖아요. 네. 계속 그들과의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얘는 이랬으면 좋겠다, 쟤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쌓여 있는 게 많아서 아마 차후에 제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죠?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뭐 조금씩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뭔가? 앞으로는 아무래도 회사는 계속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웹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서 긴 시간이 남으면 이제 친구와 같이 스터디하는 식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 얘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야기 형식도 계속 뒷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바로 애니부터 시작한다는 게 참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일단 이런 이야기 짜게 되면은 다들 웹툰부터 막 그리게 하니까.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웹툰이랑 애니메이션도 되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 저 완전 다르죠. 저 연상연화 제작할 때도 댓글에 공개됐을 때 댓글의 반이 웹툰으로 제작하지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웹 애니메이션이라는 기준이 없었어서 장삐쭈도 나오기 전이었었던 때라서 사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웹툰인데 슬라이드쇼로 해서 목소리만 입힌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작비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런 반응이구나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손이 많이 가죠. 이게. 저 진짜 계속 했으면 좋겠는 게 웹툰이랑 애니메이션 다른 부분이 약간 코믹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화에 보시면 술 취해가지고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엎혀서 가다가 여기 전등이 탁 맞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웹툰에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맞아. 타이밍. 네. 맞아요. 그런 타이밍은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맛이 전 너무 좋았었어요. 맛보셨군요. 그런 타이밍적인 어떤 웃음 포인트?
그게 막 2화에도 있고 3화에도 있고 제가 느꼈거든요. 보면서 막 이렇게 중간에 빵빵 터지면서 웃음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웃음 포인트가 웹툰에선 좀 덜하겠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었어서 맞아요. 웹툰은 그러니까 만화는 사실은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냥 막 내용만 보고 넘기고 네. 할 수도 있고 각자 다를 텐데 차라리 영상물이라는 거는 네. 맞아요. 진짜 딱 지정해진 그러면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한 건데 더 직관적이라서 어려울 수도 직관적. 있는데 근데 또 그러니까 더 만드는 재밌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거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식 가시네요. 펀딩 같은 건 아,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3화까지 정도 나오면은 앞으로에 대한 거에 대한 신뢰도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펀딩하면 요즘 또 예전에는 와 이거 재밌겠다 펀딩 지원하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 지원하자 했더니 사기쳐서 안 만드는 맞아요. 그런 일이 많이 많아서 있어서. 다들 이제 슬슬 신뢰도에 너무 대한 적은 걸- 금액을 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맞아. 애니메이션 하려면 더 금액이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네. 맞아요. 펀딩 금액이 사실 되게 작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작화에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근데 예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3화 이 정도의 급을 이 정도의 퀄리티로 앞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 이런 식으로 해외 미국 쪽은 특히 이런 걸로 이런 독립 웹 애니 또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겠다. 어떤 스튜디오 크게 갖고 이제 자기부터 시작한 거에서 펀딩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먼저 만들고 보여주는. 그래서 한번 3개나 3화부터 이미 있으면은 신뢰도는 주기는 이미 명확해서 좋다 생각하거든요. 목록야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맞아요. 펀딩 클럽은 지원도 받으세요. 웹애니메이션 네. 지원 있으니까 제작 지원. 또 한번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왜냐면 계속 그 목록야도 계속 시리즈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뭐야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이런 데에서 웹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멘티 하셨던 분들도 또 그거에서 받아가지고 뒤에 후속 시리즈 만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 클라우드 펀딩만 했는데도 막 여러 애니메이터 붙어서 만들어주기도 한 거 봤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힘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나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은 완전 상품 판매처럼 만 펀딩이 되고 있어서. 바뀌어가지고 그 제작하는 사람이 네임드가 아닌 이상은 좀 그런 게 좀 어렵죠. 한국은 특히나. 꼭 리워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좀 더 동남아나 이런 영어를 해서 더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맞아요. 트위터라든지 의외로 이제 의외가 아니라 이제 동남아도 많이 계속 시장도 커지고 보는 사람도 많이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재밌어요. 한국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 그렇고 페이스북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은 6만 팔로워, 인스타그램은 4만 팔로워, 유튜브는 40만인데 각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미국 사람이 많은데 유튜브라든가 근데 페이스북은 동남아 사람들이 반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팬아트 계정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아야지 팔로워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인구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그 늘거든요. 인구수도 그렇고 보는 사람의 층이 생각보다 제한돼요. 네,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외국인들의 픽을 받은 사람들이 음. 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팔로워도 늘고 우서로 감독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려놓고 영어 자막도 이미 만들어 놓으면은 영어 자막도 만들어 놔야 되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대사인 것 같아요. 대사 있어요. 맞아요. 특히 대단했어요. 제 거는 그나마 요즘 재밌는 게 지금 수익이라든가 조회수라든가 보면은 예전에는 트랜스포머 위주로만 올렸었는데 이제 콧구멍이랑 애프터 클래스 올린 지 2년 또는 1년이 됐는데 그게 훨씬 지금 비율이 더 와. 아 그래요? 차지해버렸어. 단편이 더 많이 차지해버렸어 지금. 놀라운데 트랜스포머 네 눌렀어. 플래시 마스터 단편이 드디어 근데 트랜스포머보다 이제 애프터눈 클래스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 옛날에 죽으라 그랬잖아요. 단편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밑에다가 RIP 올리고 막. 정말요? 네. 아니 트랜스포머 만들지 자꾸 단편만 이런 거 만들냐고. 정말요? 물론 쉴드 쳐준 사람 아니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트랜스포머와는 다른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다행이네. 이제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지금 RIP 보면은 올라오는 거 보고. 애플 크리스가 훨씬 많이 와. 콧구멍 다음에 와. 이제 어. 트랜스포머가 너무 뭐야? 많이 봐서 이제 더 안 보는 건가요? 상위 적어도 이번 달 상위 5위 중에 딱 상위 5 탑 5 중에 마지막 5위가 트랜스포머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단편이든 뭐든 일단 올려놔요. 일단 올려놓으면은 근데 역시 언젠가 돼요? 언젠가. 언젠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아 애프터 크리스 2년 동안 2만 조회수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2만도 대단하다. 네. 근데 진짜 약간 그 창작으로 살아남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조금 2차 창작으로 네임들을 쌓은 다음에 창작을 해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봐주는. 네. 이 사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될 그런 수 것도 있는 것 같아. 완전 창작만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근데 어차피 자기 진짜. 예전에도 늘 얘기하듯이 왜 자기 PR이 필요하다라고 하듯이 맞아요. 뭔가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PR하고 홍보하고 그거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블렌딩 음. 저도 막 적절할 때보다는 신경 쓰고 올리더랄까 맞아요. 약간 그게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막 현실 인터넷 따로 볼 수가 없듯이 따로 둬야 돼.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 창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술인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좀 생각을 가진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나도 좀 비슷한 생각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요? 오히려 단편 만드는 오서로 따로 트랜스포 만드는 오서로 따로 둬버렸고 사실 정말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한꺼번에 올렸으니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위주로 봤던 구독자들은 내가 단편이나 일러를 그릴 줄은 몰랐을 맞아요. 몰라 하나도 몰라. 그냥 심지어 유튜브만으로 나를 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구분을 너무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것도 많이 좋을 것 같은데 뭘 맞아요. 구분 짓냐. 나는 트랜스포머도 좋아하고 덕질도 좋아하고 예술 작품도 좋아하고 다 좋아 나는. 맞아요. 전부 네. 다 나인데. 네. 그래서 맞아 요즘 이렇게 좀 어쨌든 뭐든지 본인이 어쨌든 하고 있는 걸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이후의 것들도 고민하고 또 하는 것들을 뭐 굳이 이렇게 뭐 막아놓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오늘 토론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원하셨죠? 다들? 이걸 오늘 기다려 진지합니다. 이제 오늘 막 진지합니다. 네, 뭐. 이런 유익한 이야기 기다리셨죠, 여러분? 또 그 전에 없었을까?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싶지만은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농도가 있지 않았을까? 다들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네 계속 생각해야죠. 그냥 또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누는 뭐 그런 자리. 사실 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 덮어두면서 생각했던 얘기였을 것 같아요. 이번 얘기는. 그러니까 다들 한 번쯤 고민해보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래 고민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뭐 또는 덮어주지. 말로만 끝났다는 거. 응 맞아요. 말로만 끝나. 이게 어쨌든 참 이거는 정확히 누가 꼰대라 해도 저는 굽히지 않을 거예요. 완성을 하고 올려야 돼. 작품을 아이디어 많아 뭔가. 이런 아이디어일 것처럼 그냥 대화 주제로만 끝나는 맞아요. 있잖아요. 물론 재밌어요. 얘기할 땐 괜찮은데 그걸 막진 않아. 근데 그럼 그거를 먼저 만든 사람이 것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보면 있어요. 좀 별론데 잘 나가. 근데 잘 나갔든 어쨌든 실행을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행한 사람의 것이구나. 그런 기회 적어도 기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 사실. 근데 먼저 만들고 올려서 되는 사람들. 사실 근데 작품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지 내가 않죠. 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창작하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그리고 만들려면 내가 나 좋다고 만드는데 사실 근데 혼자 그냥 만들 수는 없고 뭐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마련해가지고 네. 만드는 거니까 네.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요. 고민이라고 대단한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저도 안 만든 지 3년입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의 망령이 돼요. 아 맞아요. 자괴감이 든다. 돈의 맛을 한번 보면 돈 없이는 안 만들지. 약간 이런 마음이 근데 조금 없잖아 들어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좀 커리어적으로나 그래도 제가 만든 걸로 인해 생긴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서 맞아요. 예전보다는 좀 그나마 만족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역시 오리지널은 이제 여유를 줘야 되는데 참 절대 그렇지 않죠. 프리랜서의 삶은 프리랜서 여유가 하면 없죠. 이게 욕심이랄까 이게 참 거절했다가 안 들어올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요? 그렇지 않아요? 힘드시겠다. 아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하는데 내가 한번 거절하면 또 일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었거든요. 저 프리랜서 할 때 잠시 친구들한테 맡겼던 적은 있었어요. 혹시나 뭐 그냥 이대로 끝나면 2년이 끝날까봐 저 대신 다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해서 맞죠. 그런 식으로도 흘리긴 하는데 참 욕심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제가 받으면은 딴 사람한테 시켜서 나는 근데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욕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스스로 워라벨 만들어야 되는데 프리랜서는 남는 시간에 이거 하면은 이만큼 돈 들어오겠네 같은 계산부터 들어가니까 근데 또 욕심 많으신 분들이 성공하세요. 오서로 가는 것처럼. 저는 성공한 욕심 많은 삶이었네요. 그런 사람. 다행이네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될 일은 그야말로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해서 그걸로만 하면은 나머지 거는 거절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제 개인에 대한 좀 더 아이디어랑 제작을 더 생각하면은 매주 하면서 했던 분량이랑 생각해보면요 이거면은 이미 단편 2개나 만들었겠는데 테드도 그렇고 4분 30초 생각보다 그러네. 30초짜리 물론 밀도는 그전 단편을 낮으면서도 이것도 어떻게 하면 어쨌든 4분짜리 나의 단편 만들 수 있는 힘과 시간을 쏟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창작 욕구가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들으니까 좀 무서울 정도로 어마무시하시네요. 저희 세계는 다 있죠. 그냥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들라 완성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 처치에 있던 간에 어쨌든 만든 사람이 있거든. 맞아요. 기회는 라는 게 그러니까 제 경험도 점이지만 또 주변 사람들 어쨌든 만든 사람에 생기는 그런 게 항상 썰로만 남으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창작물로 남으면 성공한 거죠. 언제까지 이 아이디어를 말로만 할 것인가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만드셔야겠네. 하잖아요. 빨리 지금 만드셔야겠네. 욕구가 어마무시하셔요. 큰일 났네. 만드셔야겠어요. 김담배 감독님은 어떠세요? 이제 끝나고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맞아요. 요번에 이제 이번 달 셋째 주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튜브. 벌써 3편을 더 만들어놨어요. 그 사이에. 진짜 빠르시다. 네. 이 몽몽냐냐 이 이야기 네, 이 캐릭터 가지고 10월 말에 딱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다음 편을. 대단하시다. 뭔가 그런 건 있어요. 한번 3편을 만들어 본 3편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 보니까 손이 막 빨라졌다는 네, 그런 거. 맞아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노하우가 느렸어요. 1화 만들 때가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네. 세팅이며 맞아요. 인형 만지는 거면 다 이게 이제 느렸다가 2편에서 조금 스피드가 받았더니 3편은 더 빨리 내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죠? 지금 원래 3편은 이제 제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2020년 넘어가기 전에 빨리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또 늘어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한 김에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10월 말에 일단 3편을 마감을 치고 나서 새로 바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멘토님도 없으니까 이제 태클 거실 분도 없죠. 그래서 이제 더 내용적인 빨라지셨던 거 네, 더 빨리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제작 이거예요. 저희 솔직히 이렇게 멘토링 하면서 좀 그리고 스토리보드라든지 진짜. 뭐 기획서라든지 저희 발표를 할 때 썼던 그런 자료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혼자 맞아요, 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단계를 뛰어넘고 해버리니까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편까지 와 진짜 빠르시다. 지금 편집 중인데 3편째 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도 쭉 공개. 네, 일단은 우와. 목표는 일주일에 한 편씩인데 제가 이제 버거워지면 메이킹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네. 좋겠네. 제가 말했던 이 완성의 힘이란 게 건방지지 말고 예시 만들면은 이 속도가 붙어서 네. 더 너무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계속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힐링할 수 있을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귀여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귀여울 같아요. 수 있을까? 매일매일. 방송도 하는 것도 그냥 말 안 해도 되니까 아 맞아. 그냥, 그냥 제작 그냥 방송. 좀 아, 카메라용 진짜. 사서 그냥 계속 위에서만 촬영해서 맞아요. 그냥 뭐 말하는 게 들리든 뭐든 간에 그냥 만들고 있는 거 그냥 계속 트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라이브처럼. 그러면 괜찮은 것 혹시 같은데. 모르죠. 괜찮네요. 다른 그걸 또 멍하게 본 사람도 아, 맞아서 그러니까. 그 중에 혹시 몰라요. 돈 있는 분이 후원. 이 사람 너무 열심히 만들잖아. 나 돈이 좀 있는. 어.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크레딧에 넣어주면은 감상자들은 또 자기가 뭔가 했다는 거에서 엄청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나중에 방탄소년단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 탑승을 하고 그죠? 이런 거 탑승. 코인을 탑승을 해야 한다고요. 보통 탑승이라 하죠. 그래서 아. 막 뭐 한때 또 이게 바로 2차 창작의 힘입니다. 그래 동물에서 저분 나오고 이제 그 토타케케라는 개 캐릭터가 막 네. 뭐지 나비 뽑았다 그거 나올 때 또 여러 패러디 나오는데 그거에 또 애니메이션 탑승해서 막 탑승해서 뭐 제작하고. 막 아, 편승 아니고 탑승. 그러니까 편승이 좀 더 뭔가 좀 뭐, 빠르게 정적인 타고 의미가 가는. 있으니까. 네, 탑승 좋다. 탑승 네. 좋은 것 같아요. 막 버스 탄다 하잖아요. 막 게임 하다 보면은 누구 잘하는 애서 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 방탄소년단도 좋아하는데 나 펠트도 관심 있는데 이 사람 구독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너무 좋은 그리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구독이나 이런 거 구독자는 사실은 수익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쵸. 조회수랑 유입 아니 그 광고. 그러니까 조회수예요. 그러니까 아, 조회수인데 조회수가요? 근데 그 조회수는 구독자들한테 안 나요. 제 유튜브도 조회수 채운 사람의 10분의 2 정도가 구독자고 나머지는 다 어디선가 외부- 보다가 아. 클릭하게 된 사람 또는 유튜브를 홈 켰는데 뿅 하고 뜨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승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맞아요. 특히 저도 제 생각. 네. 꼭 아, 참작만이 괜찮다.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메이킹 이런 거를 보여주면 스톱모션을 만드는 과정에 보고 맞아요. 있으면 특히 되게 스톱모션은 돈에 하기도 흥미롭기도 좋고 하고 우리 멘토 오소람도 참 만감이 드네요. 자,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어머, 너무 재밌게 얘기했어. 넘게 어. 우리 뭐 정말 애니메이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작품 얘기는 얼마나 작품 얘기 거의 안 한 것 같지만 그죠? 저희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결국에는 오늘 토론 100분 토론 같은 느낌이었죠. 작품 얘기했죠. 아, 했죠. 네.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 어떻게 들어있어요. 지금 왜 부스트업을 하냐 이거에 대한 아주 그렇죠. 네, 앞으로의 삶에 생산적인- 대한 이야기들을 좀 네. 했던 것 같고요. 정말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그리고 원래 창의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거의 안 하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잠깐 원래 네. 이렇게 괜히 멘토 뒷담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아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니 이건 뒷담화 아니 앞담화 아니에요? 앞담화 밭들 좀 아니, 서로감도 원래 뒷담화라든가. 이런 거군요. 세상에 네. 더 유익한 시간이 됐네요. 저 가십 뭐 가끔은 네, 저희 생산적인 맞아요. 뒷담화는 카톡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아유, 뒷담화 나중에 하시고 네. 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뒷담화 농담이었고 그 네. 창의제 하면서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는 아무래도 올해 모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을 안 만나보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고프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멘토분도
다 지금 처음 뵌 거라 저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사실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오늘 토론 같은 그런 그렇죠. 이런 대화를 할 수 네. 있는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배고파요 이런 게. 맞아.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연락처를 아, 좋습니다. 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연락처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저도 창의인지 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던 이제 달콤한 러브 스토리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 캐릭터의 힘을 조금 보지 않았나. 근데 콜라보를 하면서 또 좀 재미있었고 또 멘토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좀 채찍질을 하면서 발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약간 이랬었는데 좀 완성된 거 보면서 아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완성작도 너무 완성도 높게 돼서 좀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세 썸 보고서 백수민 감독님의 20세 썸 보고서 그리고 김단비 감독님의 멍멍야나는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가서 채널 보시고 작품들도 보시고 오늘 또 이야기 듣고 이러시면 아마 더 작품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친근감 있게 작품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정말 구세주처럼 와주신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시기다 보니 예, 이렇게 사람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바쁘더라도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작품 얘기도 하고 업계 얘기 진지한 얘기까지 하고 네, 저도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만든 사람으로서 만든 사람 얘기 듣는 거는 좀 힘이 되거든요. 자극도 되고. 작품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못하는 욕구. 그러고 싶네. 단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여러분 뭐 방송 잘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K&E 시어터 채널에서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작품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곧 오픈할 퀸비 유튜브 채널도 꼭 퀸비. 찾아서 작품도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